딸아이에게 울지 말라고 했어요. 눈물을 닦으라고 했습니다. 웃으면서 아버지를 보내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여보, 행복한 꿈은 끝났어. 나는 내일 비행기를 몰고 적함으로 돌진할 거야. 당신의 앞날을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소. 2600년 동안 우리 일본 제국은 패배를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성공의 열쇠는 승리에 대한 믿음에 있습니다. (1937년 7월) 오래된 이 화면은 일본에서 가장 신성한 축제로 알려진 텐진 마쓰리를 보여준다. 일본 천황이 권력을 되찾은 지 채 70년이 안 된 시기로 일본은 폐쇄적인 봉건주의 시대를 넘어 아시아의 강국으로 떠오르고 있었다. 그러나 현대화를 서두르는 발걸음 뒤에는 서구 지배 세력에 대한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었다. 일본의 수도 도쿄는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 중 하나였으며 타이완과 한국을 포함한 일본 제국의 중심지였다. 저널리스트 시로 이와타의 말이다. 이제 일본은 작은 테두리 안에만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본래 위치에 안주해서도 안 되고요. 일본은 세계를 위한 임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일본이 세계를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당시 일본은 아시아 최초의 산업 국가였다. 1937년 닛산 자동차는 닷선 70이라는 럭셔리 카를 처음 선보였다. 이 차는 일본 역사상 처음으로 오스트레일리아에 수출되기도 했다. 일본은 새로 구축한 국제적인 위상 때문에 세계 정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 미국 월스트리트에서 시작된 당시의 범세계적인 불황은 일본에도 가난과 정치적 극단주의 풍조를 유발시켰다. 22살 다다시 고누마는 농부의 아들이었다. 우리 농부들은 어떻게 살라는 것인가? 높은 이자를 물며 고리대금 업자한테서 돈을 빌려야 한다. 죽어라 농사를 지어도 먹고 살 수가 없다. 일본은 살 가치가 없는 나라가 돼가고 있다. 그래서 나도 개혁에 참여하기로 결심했다. 고누마는 극우주의 그룹 혈의 형제들을 입단해서 도쿄 거리에서 정부 관리를 총으로 쏴서 죽였다. 일본의 의회 정부와의 짧은 우호 관계가 무너지기 시작했다. 이어진 정치적 암살과 쿠데타 시도는 일본을 극단적인 군국주의자들 손으로 몰아넣었다. 코레키오 다카하시는 자유정치주의자였다. 군대에 대해 나쁜 말이라도 하면
헌병한테 칼이나 총으로 협박을 당합니다. 규슈의 신문 발행인이 군에 대해서 안 좋은 기사를 쓰자 군용기가 그의 공장 상공을 선회하면서 폭탄을 투하하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군국주의자들이 권력의 고삐를 더 억죄면서 다카시는 암살당했다. (1937년 3월 18일) 히로히토 천황의 동생인 치치부 왕자가 유럽 순방길에 올랐다. 왕자의 보좌관들 중 한 명이 그 순방을 컬러 필름에 담았다. 이것은 처음으로 공개되는 필름이다. 왕자는 우선 런던으로 가서 일본 천황 대신 조지 6세 대관식에 참가했다. 1차 대전 때 동맹군이었던 일본과 영국은 극동 지역의 전제주의 라이벌로 변해 있었다. 윈스턴 처칠 수상의 말이다. 전에도 독일의 재무장에 대해서 자주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번엔 일본으로 눈을 돌려봅시다. 일본은 전쟁과 정복에 대한 야심을 불태우고 있으며 현대화를 외치는 목소리를 죽음으로 잠재우고 있습니다. 대관식 행사 중에 포츠머스 해안의 스피트헤드에서 열린 영국 해군 관함식도 포함돼 있었다. 일본 해군은 순양함 아시가라호를 참가시켰다. 도타 이시마루는 아시가라호 부함장이었다. 일본이 영토 확장 정책을 포기하지 않거나 영국이 지금의 정책을 계속 밀고 나간다면 영국과 일본의 전쟁이 현실화될지도 모릅니다. 영국인들이여, 깨어나십시오. 시대가 변했습니다. 과거의 전적을 그대로 답습할 수는 없습니다. 치치부 왕자는 유럽 순방 중에 스위스에서 휴가를 즐겼다. 일본이 나치 독일과 불가침 조약을 체결하고 얼마 후였다. 일본 정부는 왕자에게 휴가를 중단하고 새로 우방이 된 나치를 방문하라고 지시했다. (9월) 치치부 왕자는 독일을 방문하여 나치 정부로부터 최상의 환대를 받았다. 왕자는 뉘른베르크 연례 집회에도 초대되어 나치의 총통까지 만났다. 일본 대사를 위한 리셉션에서 아돌프 히틀러는 이렇게 말했다. 독일 국민은 위대한 일본에게 무한한 존경을 표합니다. 우리 두 나라가 화합의 정신을 바탕으로 앞으로 진지한 우정을 나눌 수 있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당시 일본에는 세이고 나카노가 이끄는 파시스트 당까지 있었다. 히틀러는 의지가 굳고 신중한 분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세속적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분은 위대한 독일이 배출한 영웅입니다. 새로운 세계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일본은 힘든 시기를 함께 겪고 있는 독일과의 협력을 지속해 나가야 합니다. 독일이 유럽 정복을 갈망했던 것처럼 일본도 아시아를 원했다. 과연 평화적으로 가능할 것인가, 아니면 전쟁을 해야 할 것인가가 문제였다.
중국. 아시아 대륙에 위치한 일본의 거대 이웃. 일본은 자국의 이익을 보호한다며 1차 대전 전부터 중국의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었다. 이제 일본은 더 많은 걸 원했다. 1931년 중국군이 일본군 과격분자들의 공격을 받았다. 일본군은 도쿄 자유정부의 뜻을 거역하고 만주 지역을 장악했다. 간지 이시와라 대령은 당시 반군의 수장이었다. 본국 정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우리 군은 중국을 구하는 신성한 임무를 이행할 것이다. 인류 역사의 마지막 전쟁이 임박했다. 세계 인류 문화의 황금기의 문을 열어주게 될 세계 대전만이 아시아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당시에는 우파 군국주의자들이 도쿄 정권을 장악하고 있었다. 1937년 7월 베이징 외곽에 주둔한 일본군과 중국군 사이에 일어난 사건이 전쟁의 토화선이 되었다. 일본군 사령부는 중국의 증원군을 파병했다. 20살에서 40살 사이에 수천 명의 남자들이 징집됐다. 일본은 한 달 안에 승리할 거라고 장담했다. 도라이 요시다의 말이다. 거리에 나가니까 브라스 밴드가 연주를 하고 사람들이 만세를 부르고 있었어요. 딸아이에게 울지 말라고 했어요. 눈물을 닦으라고 했습니다. 웃으면서 아버지를 보내라고 했어요. 제가 눈물을 보이면 남편에게 더 큰 고통이란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일본이 상하이를 정복한 후 그곳을 방문한 한 기업가가 찍은 컬러 필름이다. 이 필름은 65년 동안이나 숨겨져 있다가 이번에 세상에 처음 공개되었다. 전쟁 발발 6개월 후 중국 동부는 대부분 일본군 손에 넘어갔다. 전투는 격렬했고 참혹했다. 일본군은 2만여 명이 죽었고 중국군은 25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 시로 아주마 일병의 일기다. 포로 7천 명이 모두 한 곳에 있다. 왜 아무 저항도 하지 않고 얌전하게 갇혀 있는지 알 수가 없다. 모두 노숙자 무리처럼 보인다. 얼굴에는 아무 표정도 없다. 지금까지 이같이 무지한 노예들과 목숨을 걸고 싸웠다니 내 자신이 너무 바보같이 느껴진다. (1937년 12월 13일) 중국의 수도 난징이 함락됐다는 뉴스가 발표됐다. 일본 전역의 학생들까지 축하 행사에 총동원됐다. 저널리스트 신고로 타카이시다.
저는 우리 일본군이 자랑스럽습니다. 일본군은 민간인들에게 야만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일본군의 비인간적인 사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진짜 그런 짓을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중국에 주둔했던 19보병연대 소속 구로수 타다노부의 기록은 달랐다. 전쟁포로 5천 명이 양쯔 강가로 끌려가 기관총으로 처형됐다. 총검부대가 처형을 마무리했다. 나는 시체 더미 위에 올라가 칼로 찌르면서 악마적인 흥분까지 느꼈다. 군인들과 노인들, 젊은이들, 어린이들 시체였다. 내 평생 그런 기분은 처음이었다. 일본 정부는 난징 강간 같은 사건의 보도도 막았다. 해방전이라는 게 일본의 주장이었기 때문이다. (1938년 5월 4일) 아돌프 히틀러와 베니토 무솔리니가 로마에서 만났다. 이탈리아는 아비시니아를 점령했고 독일은 오스트리아와 합병했다. 이제 남은 건 일본이 그들과 합세하는 일뿐이었다. 새로운 세계 질서가 만들어지고 있었다. 일본 제국군이 중국 대륙 정복에 총력을 쏟으면서 더 많은 남자들에게 징집 명령이 내려졌다. 속전속결을 장담한 약속은 무산됐고 전쟁은 교착 상태에 빠졌다. 징집된 지 얼마 안 되는 구니오 나카오는 친구에게 이렇게 썼다. 네가 최전선에는 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할게. 그곳에 가면 끝일 테니까. 유골이 돼서야 고국으로 돌아오겠지? 너 같은 좋은 사람들이 왜 쓸데없이 목숨을 잃어야 하지? 중국과의 전쟁에 대한 관심이 사그라들기 시작했다. (1938년 10월) 일본 북쪽에 위치한 홋카이도 섬. 치에코 노구치와 나오키치 오키타 중의 결혼식 사진이다. 오키타가 전선으로 떠날 무렵 부인은 임신 중이었다. 사랑하는 치에코, 날 오랫동안 사랑해줘서 정말 고마워. 난 이제 우리 조국의 운명이 걸려있는 전쟁에 참전할 거야. 살아 돌아오기는 힘들겠지. 무슨 일이 일어나든 침착해야 돼. 장인 장모님이 도와주실 거야. 우리 아기 순산했으면 좋겠어. 치에코, 건강 해치지 않게 조심해야 돼. 일본 정부는 후방에서 전쟁을 돕기 위해 국민정신 총동원 캠페인을 벌였다.気がいつまありとでも
사람들은 기금을 모아서 전선의 장병들에게 보낼 물품을 준비했다. 일본 전역이 전시 태세에 돌입했다. 학교 운동의 날에도 아이들은 군사 훈련을 받아야 했다. 키쿠야 수미타는 12살이었다. 일본은 지금 전 국민의 도움이 필요한 때입니다. 다음 세대인 우리는 일본의 미래를 짊어져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린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1939년 2월 11일) 학생들이 도쿄에 있는 황궁 밖에서 천황의 날을 축하했다. 천황 숭배 의식이 일본의 단합에 이용된 것이다. 천황은 무조건적인 복종을 기대하는 살아있는 신이었다. 고슈 이타바시의 말이다. 저는 천황이 만물의 화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국민들 열정에 불을 붙일 수 있습니다. 일본에게 이번 전쟁은 성전입니다. 와카나 니시하라는 학생이다. 영국에서는 신이여 왕을 보호하소서라고 합니다. 왕은 신의 도움으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왕이 신의 뜻에 불복하면 국민들은 왕을 폐위시킬 수도 있죠. 하지만 일본인들은 천황을 위해서 죽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아무도 천황을 위해 죽으라는 명령에 불복할 수 없어요. 전쟁은 9개월 동안이나 유럽을 휩쓸었다. 폴란드를 공격했던 나치군이 프랑스에도 발을 들여놓았다. 1940년 6월 23일 오전, 히틀러는 패전으로 황폐해진 파리를 구경했다. 유럽에서의 나치군 승리를 지켜본 일본 지도자들이 독일과 이탈리아의 힘을 합친다는 조약에 서명했다. 일본군이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반도 일부를 점령했다. 일본 제국은 경찰국가 체제로 바뀌었다. 총체적인 복종이 요구됐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일본의 사상경찰 도코의 처단을 받았다. 교사였던 지로 모리시타의 일기다. 검열 제도 때문에 우리는 전쟁에 대해 함부로 말할 수가 없다. 가가와 씨도 반역자라는 혐의를 받고 체포됐다. 신문에서는 그가 관점과 사상을 바꾸겠다고 했다지만 난 그 말을 못 믿겠다. 영국과 미국이 일본에 맞서 싸우는 중국군에게 생필품을 공급했다. 일본은 그 일을 공격 행위로 간주했다. 리수케 가와무라 교장의 말이다. 영국과 미국이 중국에 무기를 공급하는 한 이번 전쟁은 끝나지 않습니다. 일본이 원하는 건 중국 파괴가 아니라 영국군과 미군의 추방입니다. 일본에는 천연 자원이 많지 않았다. 전쟁에 필요한 석유도 나오지 않았다. 서방 국가들이 경제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다. 일본이 중국에서의 즉각적인 철수를 거부하자 서방 국가들은 석유 보급로를 차단했다.
요이치 야마기다는 교토의 학생이었다. 얼마 전부터 징집령이 더 심해졌다. 그 어느 때보다 국가적인 비상시기라는 게 느껴진다. 매 순간 깊은 심연의 입구에 와 있는 것 같다. 운명의 순간은 언제 올까? (1941년 9월 24일) 도쿄의 해군 정보부가 하와이 진주만에 살고 있는 비밀 요원 요시카와에게 전문을 보냈다. 이것은 극비사항이다. 지금부터 군함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해서 보내라. 현재 진주만의 부두나 선창에 정박하고 있는 모든 전함과 항공모함들에 대해서 자세한 사항을 보고해주기 바란다. (1941년 12월 7일) 일본이 기습 공격을 개시했다. 일본 함대에서 발진한 전투기들이 진주만의 미 태평양 함대를 공격했다. 미군 클라이드 도트리가 당시의 공습 장면을 자신의 카메라에 담았다. 심하게 변색된 오리지널 컬러 필름은 60년 동안이나 빛을 보지 못했었다. 두 시간 동안 일본기 350대가 미 함선들을 공격했다. 일본군 조종사들은 미 전함 8척, 순양함 3척, 그리고 작은 배들을 침몰시키거나 대파시켰다. 일본기의 피해는 29대뿐이었다. 2,400명이 넘는 미국인이 사망했다. 臨時ニュースを申し上げます。臨時ニュースを申し上げます。西太平洋においてアメリカ・イギリス軍と戦闘状態に入れ、帝国陸海軍 진주만에서의 일본군의 승전 소식이 아침 일찍 발표됐다. 太平洋においてアメリカ・イギリス軍と戦闘状態に入れ、 신임 일본 총리 히데키 도조 장군의 말이다. およそ勝利の要決は 성공의 열쇠는 승리에 대한 믿음에 있습니다. 건국 후 2600년 동안 우리 일본 제국은 패배를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일본 국민은 우리의 조국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해야 할 때입니다. 테이 푸지와라는 가정주부였다. 그 뉴스를 듣고 많이 놀랐어요. 아기와 마당을 뛰어다니면서 소리쳤죠. 신이시여, 우리 군을 믿게 해주소서. 12살의 요시다카 고지마는 학교에 있었다. 교실로 오는 담임 선생님의 발소리가 들렸어요. 반장이었던 저는 일어나서 애들에게 인사를 시켰죠. 선생님의 첫 마디가 일본이 미국과 영국에 전쟁을 선포했다였어요. 우리 모두 흥분해서 기쁨의 박수를 쳤어요. 진주만 공격에 5척의 잠수함이 동원됐는데 그중 4척은 파괴됐고 1척은 포획됐다.
포획된 잠수함의 함장 사카마키는 첫 번째 일본군 포로가 됐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죽고 싶다. 나는 절대 포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무장 해제되면 적을 물어뜯으며 끝까지 싸우는 것이 일본의 정신이다. 일본의 아시아 정복 야심이 현실화되면서 영국령인 홍콩이 공격 대상이 됐다. 영국 해군의 중국 주둔 함대 본부는 서구의 아시아 지배의 상징이었다. 마사노부 스지 대령은 일본 25군 작전 사령관이었다. 일본의 다음 위대한 임무는 남아시아 국민들을 해방시키는 것이다. 우리 일본인들은 그들의 형제이지만 서양인들은 무장 강도일 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들을 물리쳐야 한다. 1941년 성탄절에 일본군이 홍콩을 점령했다. 일본군은 필리핀과 버마, 영국령 말레이 군도도 침공했다. 그중 최고의 전리품은 말레이 반도에 있는 싱가포르였다. 영국 제국의 극동아시아 지역 보루였기 때문이다. 마사노부 스지 대령은 일본 침략군 장교였다. 적을 만나면 원수를 갚는다고 생각하라. 네 아버지의 살인범을 만났다고 생각하라. 적의 죽음이 분노에 찬 너의 마음을 식혀줄 것이다. 이번 전쟁은 인종 간의 투쟁이다. 우리는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유럽인들에게 자비를 베풀 필요는 없다. The enemy forces at the port of Singapore were forced to surrender to the Japanese forces in Malaya at 7:50 p.m. 싱가포르 점령으로 일본은 영국에게 치욕스러운 패배를 안겨주었다. 일본군은 규모 면에서 영국군보다 2배나 많았다. 10만 명 이상의 영국군 병사들이 항복했다. Singapore has fallen. Singapore has fallen. (1942년 2월 19일) 일본은 또 한 차례 공격을 감행했다. 진주만을 공격했던 일본군이 오스트레일리아 해군을 기습 공격한 것이다. 8척이 침몰됐고 240명 이상이 전사했다. 일본은 네덜란드령 동인도 제도 공격도 개시했다. 제국 정복의 꿈이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 (6주일) 후 일본 함대는 인도양 건너 6,400km 떨어져 있는 실론섬 콜롬보의 영국 해군도 기습 공격했다. 영국 해군 500명이 전사했다. 이제 새 일본 제국의 영토는 아시아의 주요 산후지를 포함해서 지구의 5분의 1이 넘었다. 새 이토는 일기에 이렇게 썼다. 우린 진군을 멈추지 않는다란 군가를 들으니 설렘 때문에 심장이 뛰었다. 일본군이 이겨서 정말 신난다. 우리 일본이 1등국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1등급 서구인들을 상대로 싸우는 수밖에 다른 길이 없다. 일본 최고 사령부는 단 한 번의 대전투로 미군 태평양 함대를 전멸시킬 수 있다고 확신했다.
그들이 택한 장소는 태평양 미드웨이 제도의 작은 섬이었다. 6월 4일, 일본 공군이 공격을 개시했다. 이소로쿠 야마모토 제독이 합동함대 사령관이었다. 미영 연합군과의 전쟁 개시 후 저태에는 우리 일본군이 계속해서 승승장구했다. 하지만 그 후 전투에서는 이길이란 기대감을 잃어버렸다. 미군이 일본 해군의 암호 해독에 성공했다. 이번에는 일본군이 놀랄 차례였다. 미 공군이 일본군 함대를 매복 공격했다. 일본군 항공모함 넉 대가 침몰됐고 300대 이상의 전투기가 격추됐다. 그러나 일본 라디오는 또 승리했다고 방송했다. 아군이 오만한 미군과 영국군을 무력으로 응징했습니다. 적은 이제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다 함께 우리 군의 위대한 승리를 축하합시다. 일본 국민은 미드웨이 해전 패배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 사상자 수도 비밀에 붙여졌다. 일본군에게 미드웨이 해전 패배는 대참사였다. 진주만 공격 후 2년이 채 안 되어 일본 제국은 모든 전선에서 반격을 받았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국민들에게 전황을 사실대로 말하지 않았다. 김페이 마소카 일본 소위의 일기다. 전쟁이란 이기고 있을 때는 쉽지만 전세가 역전되면 상황이 참으로 힘들어진다. 정부에 묻고 싶다. 정말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길 승산이 있는지, 아니면 승리에 대한 헛된 희망만으로 싸우고 있는 건 아닌지. 일본에서는 식량 문제가 심각해지기 시작했다. 식량 부족은 도쿄의 우에노 동물원 동물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사부로 후쿠다는 코끼리 사육사였다. 아침에 상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동물들을 모두 독살하라는 지시였습니다. 그 소식이 전해지자 동물원에는 아이들의 편지가 쇄도했다. 그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엄마는 울음을 터뜨리셨어요. 정말 끔찍한 전쟁이에요. 코끼리 하나코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죽어야 한다니 정말 나빠요.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육사들은 동물들을 독살했다. 유럽 상륙작전 일주일 후 미 해군 함대가 태평양 남서쪽에 있는 마리아나 제도를 폭격하기 시작했다. 타케오 야마우치 중사는 사이판 참호에 몸을 숨겼다. 바다에서 거대한 드럼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내 귀에는 악마의 고함 소리처럼 들렸다. 마리아나 제도가 함락된다면 일본은 미군의 거센 폭격을 받게 될 터였다. 일본 최고 사령부는
어떤 희생이 있더라도 제도를 사수하라고 명령했다. 대규모의 미군 부대가 메뚜기 떼처럼 몰려왔다. 해변에서는 그들이 아주 작게 보였다. 미군 탱크에서 포탄이 발사되는 걸 봤다. 첫날에 전선에 있던 아군 병사들이 전멸했다. 전투 소식이 도쿄에 전해지자 일본 해군 전투기들에게 미군 함대 공격 명령이 하달됐다. 해군 총사령관 소에무 도요다 제독의 말이다. 우리 일본 제국의 흥망성쇠가 이 한 번의 전투에 달려 있으니 모두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 그 후 48시간 동안 일본 전투기 400여 기와 항공모함 3척이 파괴됐다. 일본 해군으로서는 또 한 번의 참사였다. (7월) 초 마리아나 해전에서 2만 5천 명이 넘는 일본군이 전사했다. 다로 가와구치의 일기다. 드디어 마지막이다. 내 나이 겨우 26. 적과 싸우는 내 임무를 다해서 기쁘다. 이제 나는 전쟁 귀신이 될 것이다. 미군이 일본 땅을 침범해서 슬프다. 나는 유령이 되어 이 섬에 머물면서 아군이 천황의 땅을 다시 찾을 때까지 이곳을 지킬 것이다. 다로의 일기는 12일 후 그의 시신에서 발견됐다. 마리아나 해전이 완전히 끝나기 전에 또 한 번의 참사가 있었다. 전투에서 살아남은 일본인들은 동굴로 숨어들었다. 미군은 그들에게 항복을 권했다. 18살의 시주코 수가노는 간호사였다. 아군이 미군 전단지를 가져왔는데 사이판 전쟁이 끝났다며 이렇게 써 있었어요. 생존자들은 무기를 머리 위로 올리고 나오라. 임무는 완수됐다. 전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어요. 미군에게 잡히면 탱크에 깔리거나 맞아 죽을 게 분명했죠. 그럴 바에야 자살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일본군 몇 명은 항복했지만 대부분은 항복하지 않았다. 동굴에는 여자와 아이들도 수천 명이나 숨어 있었다. 일본의 사악한 미국에 대한 과장선전이 그 같은 참사를 부른 것이다. 타케오 야마우치는 일본군 중사였다. 동굴이라 아기들 울음소리가 크게 들렸다. 장교가 울음을 그치게 하라고 했지만 말처럼 되지 않았다. 그 장교는 아기들을 다 죽이라고 소리쳤다. 그러자 한 어머니가 자기 아기를 목 졸라 죽였다.
그 후 동굴에는 아기 울음소리가 그치고 엄마들의 흐느낌만 들렸다. 14살의 리오코 오쿠야마는 집단 자살 현장을 목격했다. 엄마가 아주 좋은 곳으로 갈 거라고 말했어요. 모두 다 같이 갈 거라고 했죠. 그리고 중사님이 수류탄을 던졌습니다. 저도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 죽고 저 혼자만 살았습니다. 가족들은 다 죽었어요. 그 전투에서 민간인 13,000명 이상이 희생됐다. 마리아나 제도의 함락으로 일본에는 이제 미군 공군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게 됐다. 전쟁에서 안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중국에 주둔했던 19보병연대 소속 구로수 타다노부의 기록은 달랐다. 전쟁 포로 5,000명이 양쯔 강가로 끌려가 기관총으로 처형됐다. 총검 부대가 처형을 마무리했다. 나는 시체더미 위에 올라가 칼로 찌르면서 악마적인 흥분까지 느꼈다. 군인들과 노인들, 젊은이들, 어린이들 시체였다. 내 평생 그런 기분은 처음이었다. 일본 정부는 난징 강간 같은 사건의 보도도 막았다. 해방전이라는 게 일본의 주장이었기 때문이다. (1938년 5월 4일) 아돌프 히틀러와 베니토 무솔리니가 로마에서 만났다. 이탈리아는 아비시니아를 점령했고 독일은 오스트리아와 합병했다. 이제 남은 건 일본이 그들과 합세하는 일뿐이었다. 새로운 세계 질서가 만들어지고 있었다. 일본 제국군이 중국 대륙 정복에 총력을 쏟으면서 더 많은 남자들에게 징집 명령이 내려졌다. 속전속결을 장담한 약속은 무산됐고 전쟁은 교착 상태에 빠졌다. 징집된 지 얼마 안 되는 구니오 나카오는 친구에게 이렇게 썼다. 네가 최전선에는 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할게. 그곳에 가면 끝일 테니까. 유골이 돼서야 고국으로 돌아오겠지? 너 같은 좋은 사람들이 왜 쓸데없이 목숨을 잃어야 하지? 중국과의 전쟁에 대한 관심이 사그라들기 시작했다. (1938년 10월) 일본 북쪽에 위치한 홋카이도 섬. 치에코 노구치와 나오키치 오키타 중의 결혼식 사진이다.
오키타가 전선으로 떠날 무렵 부인은 임신 중이었다. 사랑하는 치에코, 날 오랫동안 사랑해줘서 정말 고마워. 난 이제 우리 조국의 운명이 걸려있는 전쟁에 참전할 거야. 살아 돌아오기는 힘들겠지. 무슨 일이 일어나든 침착해야 돼. 장인 장모님이 도와주실 거야. 우리 아기 순산했으면 좋겠어. 치에코, 건강 해치지 않게 조심해야 돼. 일본 정부는 후방에서 전쟁을 돕기 위해 국민 정신 총동원 캠페인을 벌였다. 사람들은 기금을 모아서 전선의 장병들에게 보낼 물품을 준비했다. 일본 전역이 전시 태세에 돌입했다. 학교 운동의 날에도 아이들은 군사 훈련을 받아야 했다. 키쿠야 수미타는 12살이었다. 일본은 지금 전 국민의 도움이 필요한 때입니다. 다음 세대인 우리는 일본의 미래를 짊어져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린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1939년 2월 11일) 학생들이 도쿄에 있는 황궁 밖에서 천황의 날을 축하했다. 천황 숭배 의식이 일본의 단합에 이용된 것이다. 천황은 무조건적인 복종을 기대하는 살아있는 신이었다. 고슈 이타바시의 말이다. 저는 천황이 만물의 화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국민들 열정에 불을 붙일 수 있습니다. 일본에게 이번 전쟁은 성전입니다. 와카나 니시하라는 학생이다. 영국에서는 신이여 왕을 보호하소서라고 합니다. 왕은 신의 도움으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왕이 신의 뜻에 불복하면 국민들은 왕을 폐위시킬 수도 있죠. 하지만 일본인들은 천황을 위해서 죽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아무도 천황을 위해 죽으라는 명령에 불복할 수 없어요. 전쟁은 9개월 동안이나 유럽을 휩쓸었다. 폴란드를 공격했던 나치군이 프랑스에도 발을 들여놓았다. 1940년 6월 23일 오전, 히틀러는 패전으로 황폐해진 파리를 구경했다. 유럽에서의 나치군 승리를 지켜본 일본 지도자들이 독일과 이탈리아의 힘을 합친다는 조약에 서명했다. 일본군이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반도 일부를 점령했다. 일본 제국은 경찰국가 체제로 바뀌었다. 총체적인 복종이 요구됐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일본의 사상경찰 도코의 처단을 받았다. 교사였던 지로 모리시타의 일기다. 검열 제도 때문에 우리는 전쟁에 대해 함부로 말할 수가 없다. 카가와 씨도 반역자라는 혐의를 받고 체포됐다. 신문의 국과 일본의 전쟁이 현실화될지도 모릅니다. 영국인들이여, 깨어나십시오.
시대가 변했습니다. 과거의 전적을 그대로 답습할 수는 없습니다. 치치부 왕자는 유럽 순방 중에 스위스에서 휴가를 즐겼다. 일본이 나치 독일과 불가침 조약을 체결하고 얼마 후였다. 일본 정부는 왕자에게 휴가를 중단하고 새로 우방이 된 나치를 방문하라고 지시했다. (9월) 치치부 왕자는 독일을 방문하여 나치 정부로부터 최상의 환대를 받았다. 왕자는 뉘른베르크 연례 집회에도 초대되어 나치의 총통까지 만났다. 일본 대사를 위한 리셉션에서 아돌프 히틀러는 이렇게 말했다. 독일 국민은 위대한 일본에게 무한한 존경을 표합니다. 우리 두 나라가 화합의 정신을 바탕으로 앞으로 진지한 우정을 나눌 수 있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당시 일본에는 세이고 나카노가 이끄는 파시스트 당까지 있었다. 히틀러는 의지가 굳고 신중한 분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세속적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분은 위대한 독일이 배출한 영웅입니다. 새로운 세계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일본은 힘든 시기를 함께 겪고 있는 독일과의 협력을 지속해 나가야 합니다. 독일이 유럽 정복을 갈망했던 것처럼 일본도 아시아를 원했다. 과연 평화적으로 가능할 것인가, 아니면 전쟁을 해야 할 것인가가 문제였다. 중국, 아시아 대륙에 위치한 일본의 거대 이웃. 일본은 자국의 이익을 보호한다며 1차 대전 전부터 중국의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었다. 이제 일본은 더 많은 걸 원했다. 1931년 중국군이 일본군 과격분자들의 공격을 받았다. 일본군은 도쿄 자유정부의 뜻을 거역하고 만주 지역을 장악했다. 간지 이시와라 대령은 당시 반군의 수장이었다. 본국 정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우리 군은 중국을 구하는 신성한 임무를 이행할 것이다. 인류 역사의 마지막 전쟁이 임박했다. 세계 인류 문화의 황금기의 문을 열어주게 될 세계 대전만이 아시아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당시에는 우파 군국주의자들이 도쿄 정권을 장악하고 있었다. 1937년 7월 베이징 외곽에 주둔한 일본군과 중국군 사이에 일어난 사건이 전쟁의 토화선이 되었다. 일본군 사령부는 중국의 증원군을 파병했다. 20살에서 40살 사이에 수천 명의 남자들이 징집됐다. 일본은 한 달 안에 승리할 거라고 장담했다. 도라이 요시다의 말이다. 거리에 나가니까
브라스 밴드가 연주를 하고 사람들이 만세를 부르고 있었어요. 딸아이에게 울지 말라고 했어요. 눈물을 닦으라고 했습니다. 웃으면서 아버지를 보내라고 했어요. 제가 눈물을 보이면 남편에게 더 큰 고통이란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일본이 상하이를 정복한 후 그곳을 방문한 한 기업가가 찍은 컬러 필름이다. 이 필름은 65년 동안이나 숨겨져 있다가 이번에 세상에 처음 공개되었다. 전쟁 발발 6개월 후 중국 동부는 대부분 일본군 손에 넘어갔다. 전투는 격렬했고 참혹했다. 일본군은 2만여 명이 죽었고 중국군은 25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 시로 아주마 일병의 일기다. 포로 7천 명이 모두 한 곳에 있다. 왜 아무 저항도 하지 않고 얌전하게 갇혀 있는지 알 수가 없다. 모두 노숙자 무리처럼 보인다. 얼굴에는 아무 표정도 없다. 지금까지 이같이 무지한 노예들과 목숨을 걸고 싸웠다니 내 자신이 너무 바보같이 느껴진다. (1937년 12월 13일) 중국의 수도 난징이 함락됐다는 뉴스가 발표됐다. 일본 전역의 학생들까지 축하 행사에 총동원됐다. 저널리스트 신고로 타카이시다. 저는 우리 일본군이 자랑스럽습니다. 일본군은 민간인들에게 야만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일본군의 비인간적인 사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진짜 그런 짓을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적을 만나면 원수를 갚는다고 생각하라. 네 아버지의 살인범을 만났다고 생각하라. 적의 죽음이 분노에 찬 너의 마음을 식혀줄 것이다. 이번 전쟁은 인종 간의 투쟁이다. 우리는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유럽인들에게 자비를 베풀 필요는 없다. The enemy forces at the fort of Singapore were forced to surrender to the Japanese forces in Malaya at 7:50 p.m. 싱가포르 점령으로 일본은 영국에게 치욕스러운 패배를 안겨주었다. 일본군은 규모 면에서 영국군보다 2배나 많았다. 10만 명 이상의 영국군 병사들이 항복했다. Singapore has fallen. Singapore has fallen. (1942년 2월 19일) 일본은 또 한 차례 공격을 감행했다. 진주만을 공격했던 일본군이 오스트레일리아 해군을 기습 공격한 것이다. 8척이 침몰됐고 240명 이상이 전사했다. 일본은 네덜란드령 동인도 제도 공격도 개시했다. 제국 정복의 꿈이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
6주일 후 일본 함대는 인도양 건너 6,400km 떨어져 있는 실론섬 콜롬보의 영국 해군도 기습 공격했다. 영국 해군 500명이 전사했다. 이제 새 일본 제국의 영토는 아시아의 주요 산후지를 포함해서 지구의 5분의 1이 넘었다. 새 이토는 일기에 이렇게 썼다. 우린 진군을 멈추지 않는다는 군가를 들으니 설렘 때문에 심장이 뛰었다. 일본군이 이겨서 정말 신난다. 우리 일본이 1등국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1등급 서구인들을 상대로 싸우는 수밖에 다른 길이 없다. 일본 최고 사령부는 단 한 번의 대전투로 미군 태평양 함대를 점멸시킬 수 있다고 확신했다. 그들이 택한 장소는 태평양 미드웨이 제도의 작은 섬이었다. 6월 4일, 일본 공군이 공격을 개시했다. 이소로쿠 야마모토 제독이 합동함대 사령관이었다. 미영 연합군과의 전쟁 개시 후 저태에는 우리 일본군이 계속해서 승승장구했다. 하지만 그 후 전투에서는 이길이란 기대감을 잃어버렸다. 미군이 일본 해군의 암호 해독에 성공했다. 이번에는 일본군이 놀랄 차례였다. 미 공군이 일본군 함대를 매복 공격했다. 일본군 항공모함 넉 대가 침몰됐고 300대 이상의 전투기가 격추됐다. 그러나 일본 라디오는 또 승리했다고 방송했다. 아군이 오만한 미군과 영국군을 무력으로 응징했습니다. 적은 이제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다 함께 우리 군의 위대한 승리를 축하합시다. 일본 국민은 미드웨이 해전 패배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 사상자 수도 비밀에 붙여졌다. 일본군에게 미드웨이 해전 패배는 대참사였다. 진주만 공격 후 2년이 채 안 되어 일본 제국은 모든 전선에서 반격을 받았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국민들에게 전황을 사실대로 말하지 않았다. 김페이 마소카 일본 소위의 일기다. 전쟁이란 이기고 있을 때는 쉽지만 전세가 역전되면 상황이 참으로 힘들어진다. 정부에 묻고 싶다. 정말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길 승산이 있는지, 아니면 승리에 대한 헛된 희망만으로 싸우고 있는 건 아닌지. 일본에서는 식량 문제가 심각해지기 시작했다. 식량 부족은 도쿄의 우에노 동물원 동물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사부로 후쿠다는 코끼리 사육사였다. 아침에 상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동물들을 모두 독살하라는 지시였습니다. 그 소식이 전해지자 동물원에는 아이들의 편지가 쇄도했다. 그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엄마는 울음을 터뜨리셨어요. 정말 끔찍한 전쟁이에요. 코끼리 하나코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죽어야 한다니 정말 나빠요.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육사들은 동물들을 독살했다. 유럽 상륙작전 일주일 후 미 해군 함대가 태평양 남서쪽에 있는 마리아나 제도를 폭격하기 시작했다. 타케오 야마우치 중사는 사이판 참호에 몸을 숨겼다. 바다에서 거대한 드럼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내 귀에는 악마의 고함 소리처럼 들렸다. 마리아나 제도가 함락된다면 일본은 미군의 거센 폭격을 받게 될 터였다. 일본 최고 사령부는 어떤 희생이 있더라도 제도를 사수하라고 명령했다. 대규모의 미군 부대가 메뚜기 떼처럼 몰려왔다. 해변에서는 그들이 아주 작게 보였다. 딸아이에게 울지 말라고 했어요. 눈물을 닦으라고 했습니다. 웃으면서 아버지를 보내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여보, 행복한 꿈은 끝났어. 나는 내일 비행기를 몰고 적함으로 돌진할 거야. 당신의 앞날을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소. 2600년 동안 우리 일본 제국은 패배를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성공의 열쇠는 승리에 대한 믿음에 있습니다. (1937년 7월) 오래된 이 화면은 일본에서 가장 신성한 축제로 알려진 텐진 마쓰리를 보여준다. 일본 천황이 권력을 되찾은 지 채 70년이 안 된 시기로 일본은 폐쇄적인 봉건주의 시대를 넘어 아시아의 강국으로 떠오르고 있었다. 그러나 현대화를 서두르는 발걸음 뒤에는 서구 지배 세력에 대한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었다. 일본의 수도 도쿄는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 중 하나였으며 타이완과 한국을 포함한 일본 제국의 중심지였다. 저널리스트 시로 이와타의 말이다. 이제 일본은 작은 테두리 안에만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본래 위치에 안주해서도 안 되고요.
일본은 세계를 위한 임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일본이 세계를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楽しみやと恋の都夢のパラダイスよ花の東京 당시 일본은 아시아 최초의 산업 국가였다. 1937년 닛산 자동차는 닷선 70이라는 럭셔리 카를 처음 선보였다. 이 차는 일본 역사상 처음으로 오스트레일리아에 수출되기도 했다. 일본은 새로 구축한 국제적인 위상 때문에 세계 정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 미국 월스트리트에서 시작된 당시의 범세계적인 불황은 일본에도 가난과 정치적 극단주의 풍조를 유발시켰다. 22살 다다시 고누마는 농부의 아들이었다. 우리 농부들은 어떻게 살라는 것인가? 높은 이자를 물며 고리대금 업자한테서 돈을 빌려야 한다. 죽어라 농사를 지어도 먹고 살 수가 없다. 일본은 살 가치가 없는 나라가 돼가고 있다. 그래서 나도 개혁에 참여하기로 결심했다. 고누마는 극우주의 그룹 혈의 형제들을 입단해서 도쿄 거리에서 정부 관리를 총으로 쏴서 죽였다. 일본의 의회 정부와의 짧은 우호 관계가 무너지기 시작했다. 이어진 정치적 암살과 쿠데타 시도는 일본을 극단적인 군국주의자들 손으로 몰아넣었다. 코레키오 다카하시는 자유정치주의자였다. 군대에 대해 나쁜 말이라도 하면 헌병한테 칼이나 총으로 협박을 당합니다. 규슈의 신문 발행인이 군에 대해서 안 좋은 기사를 쓰자 군용기가 그의 공장 상공을 선회하면서 폭탄을 투하하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군국주의자들이 권력의 고삐를 더 억죄면서 다카시는 암살당했다. (1937년 3월 18일) 히로히토 천황의 동생인 치치부 왕자가 유럽 순방길에 올랐다. 왕자의 보좌관들 중 한 명이 그 순방을 컬러 필름에 담았다. 이것은 처음으로 공개되는 필름이다. 왕자는 우선 런던으로 가서 일본 천황 대신 조지 6세 대관식에 참가했다. 1차 대전 때 동맹군이었던 일본과 영국은 극동 지역의 전제주의 라이벌로 변해 있었다. 윈스턴 처칠 수상의 말이다. 전에도 독일의 재무장에 대해서 자주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번엔 일본으로 눈을 돌려봅시다. 일본은 전쟁과 정복에 대한 야심을 불태우고 있으며 현대화를 외치는 목소리를 죽음으로 잠재우고 있습니다. 대관식 행사 중에 포츠머스 해안의 스피트헤드에서 열린 영국 해군 관함식도 포함돼 있었다. 일본 해군은 순양함 아시가라호를 참가시켰다. 도타 이시마루는 아시가라호 부함장이었다. 일본이 영토 확장 정책을 포기하지 않거나 영국이 지금의 정책을 계속 밀고 나간다면 영서는 그가 관점과 사상을 바꾸겠다고 했다지만 난 그 말을 못 믿겠다.
영국과 미국이 일본에 맞서 싸우는 중국군에게 생필품을 공급했다. 일본은 그 일을 공격 행위로 간주했다. 리수케 가와무라 교장의 말이다. 영국과 미국이 중국에 무기를 공급하는 한 이번 전쟁은 끝나지 않습니다. 일본이 원하는 건 중국 파괴가 아니라 영국군과 미군의 추방입니다. 일본에는 천연 자원이 많지 않았다. 전쟁에 필요한 석유도 나오지 않았다. 서방 국가들이 경제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다. 일본이 중국에서의 즉각적인 철수를 거부하자 서방 국가들은 석유 보급로를 차단했다. 요이치 야마기다는 교토의 학생이었다. 얼마 전부터 징집령이 더 심해졌다. 그 어느 때보다 국가적인 비상시기라는 게 느껴진다. 매 순간 깊은 심연의 입구에 와 있는 것 같다. 운명의 순간은 언제 올까? (1941년 9월 24일) 도쿄의 해군 정보부가 하와이 진주만에 살고 있는 비밀 요원 요시카와에게 전문을 보냈다. 이것은 극비사항이다. 지금부터 군함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해서 보내라. 현재 진주만의 부두나 선창에 정박하고 있는 모든 전함과 항공모함들에 대해서 자세한 사항을 보고해주기 바란다. (1941년 12월 7일) 일본이 기습 공격을 개시했다. 일본 함대에서 발진한 전투기들이 진주만의 미 태평양 함대를 공격했다. 미군 클라이드 도트리가 당시의 공습 장면을 자신의 카메라에 담았다. 심하게 변색된 오리지널 컬러 필름은 60년 동안이나 빛을 보지 못했었다. 두 시간 동안 일본기 350대가 미 함선들을 공격했다. 일본군 조종사들은 미 전함 8척, 순양함 3척, 그리고 작은 배들을 침몰시키거나 대파시켰다. 일본기의 피해는 29대 뿐이었다. 2,400명이 넘는 미국인이 사망했다.臨時ニュースを申し上げます。臨時ニュースを申し上げます。西太平洋においてアメリカ・イギリス軍と戦闘状態に入れ、帝国陸海 진주만에서의 일본군의 승전 소식이 아침 일찍 발표됐다. 太平洋においてアメリカ・イギリス軍と戦闘状態に入れ、 신임 일본 총리 히데키 도조 장군의 말이다. 성공의 열쇠는 승리에 대한 믿음에 있습니다. 건국 후 2600년 동안 우리 일본 제국은 패배를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일본 국민은 우리의 조국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해야 할 때입니다.
테이 푸지와라는 가정주부였다. 그 뉴스를 듣고 많이 놀랐어요. 아기와 마당을 뛰어다니면서 소리쳤죠. 신이시여, 우리 군을 믿게 해주소서. 12살의 요시다카 고지마는 학교에 있었다. 교실로 오는 담임 선생님의 발소리가 들렸어요. 반장이었던 저는 일어나서 애들에게 인사를 시켰죠. 선생님의 첫 마디가 일본이 미국과 영국에 전쟁을 선포했다였어요. 우리 모두 흥분해서 기쁨의 박수를 쳤어요. 진주만 공격에 5척의 잠수함이 동원됐는데 그중 4척은 파괴됐고 1척은 포획됐다. 포획된 잠수함의 함장 사카마키는 첫 번째 일본군 포로가 됐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죽고 싶다. 나는 절대 포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무장 해제되면 적을 물어뜯으며 끝까지 싸우는 것이 일본의 정신이다. 일본의 아시아 정복 야심이 현실화되면서 영국령인 홍콩이 공격 대상이 됐다. 영국 해군의 중국 주둔 함대 본부는 서구의 아시아 지배의 상징이었다. 마사노부 스지 대령은 일본 25군 작전 사령관이었다. 일본의 다음 위대한 임무는 남아시아 국민들을 해방시키는 것이다. 우리 일본인들은 그들의 형제이지만 서양인들은 무장 강도일 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들을 물리쳐야 한다. 1941년 성탄절에 일본군이 홍콩을 점령했다. 일본군은 필리핀과 버마, 영국령 말레이 군도도 침공했다. 그중 최고의 전리품은 말레이 반도에 있는 싱가포르였다. 영국 제국의 극동아시아 지역 보루였기 때문이다. 마사노부 스지 대령은 일본 침략군 장교였다.